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3월 30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증시는 웃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이어나갔죠. 미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한도 없이 사들이겠다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도 상하원을 거쳐서 트럼프 서명까지 끝낸 상황이고요. 한국도 환매 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이라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발표하기도 했고, 또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돈풀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를 잠시 잠재우는 듯 했는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7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인데요. 직전 3거래일 동안 21%나 뛰면서 강세장 전환 신호를 보였던 다우지수도 4% 다시 내려앉았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도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슈퍼 부양책이 트럼프의 서명과 함께 발동됐음에도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는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시장의 공포를 자극한 겁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 코로나19 감염국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15,000명 넘게 늘어나면서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실제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89로 2016년 10월 이후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당초 시장이 예상한 90에도 소폭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약 12배나 폭증하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이 현실화됐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국가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이렇게 암담한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IMF 총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시했던 전략 비축유 매입이 의회의 예산 배정 거부로 좌초되면서 유가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사라진 결과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4.8%나 떨어진 배럴당 21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주식시장 지난주처럼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각국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인 카드는 나올 만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다시 또 코로나19 추세에 집중될 것 같고요. 게다가 3월 주요국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지표 부진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익히 알려진 악재라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하향 조정되는 추세인데, 이 또한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최근 공포스러웠던 폭락장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수급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매수 진입을 예상한다면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대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0.5%대까지 줄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2.5%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여전히 많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종목별로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결과 못 전해드렸던 한진칼 주총 1차 남매의 나는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또 11명의 한진칼 이사진 자리를 조 회장 측 인물들이 모두 장악했죠. 하지만 KCGI와 조연아, 반도건설 3자 연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면서 현재 42% 가까운 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임시 주총을 통해 경영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주를 위한 경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채 누그러들지 않는 탓에 교육부가 4월 6일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르면 내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런 소식에 대교와 애니 능률,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MD, 메가스터디 등 YBM넷, 디지털 대성, 웅진싱크빅, 이퓨처, 형지엘리트, 모나미 등 일제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재택근무 관련 업체들 알서포트, 파수닷컴, 링네트, ECS, 더존비즈온 상승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미국 FDA 사전 승인, 정확한 팩트 체크. 네,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산 진단키트 3개 제품이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면서 이로써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당시 검색어 상위에는 FDA 승인 3개 업체가 계속 올라왔고 또 시즌과 EDGC 홈페이지는 이렇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후에도 FDA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단 한 곳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정작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들 시젠과 솔젠트, 랩지노믹스, 코젠 바이오텍 중 어느 한 곳도 관련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가 가짜뉴스를 뿌렸다,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하나. 외교부가 언급한 사전 승인이 정확히 무엇인가? 현재 해당 업체들도 이 사전 승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사전 승인으로 해당 제품의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했지만 저도 증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미 시젠과 솔젠트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FDA가 국산 진단키트 3개에 프리-EUA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을 사전 승인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전 승인과 잠정 승인 모두 미국의 통보에 들어있는 표현이다. 프리-EUA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적인 FDA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고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 맞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는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통해서 또는 주별로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수출 중이지만 이제 연방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사전 긴급 사용 승인 번호를 부여받은 국내 3개 업체가 잠정 FDA 승인을 받은 것이 맞다. 현재 하고 있는 한시적 수출이 아니라 이 근본적 미국 수출이 바로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프리-EUA 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잠정 승인으로 판단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외교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총 12개 국내 업체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1차적으로 3개 업체가 통보를 받은 것이 맞다. 향후 승인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또 있다고 들었고 미국 측에서 1차 3개 업체를 통보하면서 모든 연락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잠정 승인을 통보받은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해당 업체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외교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서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승인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 조만간 수출 준비를 위해 미국 측에서 업체의 연락을 취할 것이다. 연락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준비 차원에서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다. 우리도 회의를 통해 준비 차원에서 해당 업체에 곧 통보를 할 예정이다. 네, 또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
미 FDA의 정확한 공시가 있기도 전에, 즉 사전 승인된 세계 업체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 외교부가 조금 섣불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감이 있네요. 특히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업체를 찾느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와중에 외교부의 발표가 이런 상황을 더 부채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혼란스러우실 분들을 위해서 팩트체크를 같이 해봤고요. 진단키트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선 지노믹트리가 진단키트 10,000개를 미국 LA 지역에 수출한다는 소식 전해왔고요. EDGC는 계열사 솔젠트가 진단키트 10만 명분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했지만 우리의 진단키트가 대단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 뉴스. 네,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 관련해서 종목 3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앱클론은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신규 치료용 항체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 수용체인 ACE2에 결합되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물질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할 때 활용되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앱클론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에 결합하게 되는 부위에 항체를 특이적으로 결합시켜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전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백신 국책과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긴급 현안 지정 학술 연구개발 용역 과제인 핵산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 네, 이름이 정말 긴데요. 이 과제의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백신 후보의 디자인과 제작을 추진해왔고, 각 백신 후보 물질의 백신 면역 반응 유도 능력과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 느끼기는 한데요. 경남제약 얘기해볼게요. 경남제약도 오늘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중 하나죠.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름은 지키미 패치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 전국의 약국과 드러그스토어에 독점 공급하게 됐는데, 이 지키미 패치는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다고 해요. 마스크 내외부나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폰 등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출시되면 그 인기가 대단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 입증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면서 힘을 내고 있듯이 우리도 이번 주 끝까지 힘내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